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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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였는데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경제 면에서 실물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한국 경제를 정말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용 디지털 화폐 솔루션 전문 업체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과 오늘 사이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계속 그러죠. 멀미 안 나세요? 예, 저는 익숙해져서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는 아니고 네. 이 산업을 하는 분이시지만 네. 그게 어떻게 마음 컨트롤이 됩니까? 그냥 저도 되게 처음엔 그랬었는데 네. 일이 일비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오히려 잃을 때 크게 잃어보고 하면 오히려 요즘처럼 그냥 조금 한 5% 빠지고 이럴 때는 그냥 괜찮다. 5% 정도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한 50% 빠져보면 네. 5% 정도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 2년 요즘 갑자기 오르기 전에 사실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장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생생경제 제가 막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의 찬반 논란이 네. 거의 계속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거나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주식만큼이나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 네. 그런 지위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 확실히 그런 걸 느끼고요. 일단 올 초에 미국의 이제 은행 감독청에서 미국의 모든 시중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형 은행들도 미국에 다 이제 비트코인 취급을 시작했고요.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작진들이 이 비트코인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 있는 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표 대표님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2017년에 창업한 그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컴퍼니 빌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결제, 거래, 그리고 이제 장외 거래, 기업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사실 때는 저희를 통해 사시고 또 이제 증빙을 남겨드리고 그런 거래부터 수탁 여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때 한 사업이 좀 많았다가 요새는 이제 딱 그 법인 전용 서비스로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 구매를 했던 거는 2013년인데요. 그냥 그때는 개인으로서? 개인으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뛰어들어야 되겠다는 건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거는 이게 잘 될 거고 대세가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도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긴가민가 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이게 가치 변동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네. 어쨌든 새로 나온 자산군의 하나로서 이제 좀 지속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할 것이다. 네. 그 근거는 제가 뒤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과거에 대표님이 이오시스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하고 육성하고 하는 컴퍼니 빌더이기 때문에 이제 이오스라는 블록체인에 좀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분명치 않아서 제가 질문을 던지다가 무식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제 인식 정도가 아마 우리 대중들의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네. 그 정도일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오스라는 가상화폐를 이오시스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오스는 미국이랑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만든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이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 처음 나올 때 네. 그거에 옆에서 좀 도와주면
생태계가 커지는 걸 같이 키워주면 아하. 만약에 걔가 커졌을 때 할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얘도 도와줬던 애도 같이 커지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애가 있는데 맞아요. 그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장주고 이더리움이 두 번째인데 이더리움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에 옆에서 도와줬던 회사가 지금은 조 단위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도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블록체인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더리움은 이미 유명했었기 때문에 새로 나올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도와주자. 그래서 걔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자. 이런 전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이더리움을 좀 도와줘 보자. 맞아요? 뭐 아니에요? 한국형은 아니고 이오스는 전 네. 세계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또 반대하는 어떤 또 새로운 네, 우리는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또 제3의 블록체인인데. 네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네.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하진 않았고요. 네. 이게 사실 블록체인 지금 굉장히 경쟁 중입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승자를 모르고. 네, 이더리움 같은 거는 주로 미국에서 밀고 있고, 뭐 이오스 같은 건 중국에서 주로 밀고 있고, 네. 한국에서 미는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건 이제 한국 회사들이 만든 거고. 근데 이제 뭐 이오스는 처음에 이제 그 좀 약속했던 것들이 몇 가지 약간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실패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저희는 그거에선 조금 철수해서 이제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상화폐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그런데 잘 정착하려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머리에 이름이 남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동반돼야 됩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요. 네. 일단은 첫째는 창업팀의 비전과 실현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사실 백날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어 봐도 그러니까 그 각 블록체인마다 살펴보셔야 되는 게 비전, 꿈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만든 사람들이 이미 비전을 전 세계적인 P2P 전자화폐를 만들겠다 했고 이미 달성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대안적으로 디지털 금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이런 애들은 꿈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검열받지 않는 블록체인계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 위에 수많은 앱이 올라와줘야 의미가 생겨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위에 처음에 앱이 조금 많이 올라오려고 이제 하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는 이제 옛날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10년 전 애플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앱이 별로 없었고 근데 갑자기 아이폰을 너무 많이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느린 거예요. 다운로드가. 그러니까 딱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이더리움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느리고 그리고 이제 가스 수수료를 되게 비싸게 내야 돼요. 그거를 공격하는 다른 애들이 나온 겁니다. 아하. 이오스나 한국의 아이콘이나 이런 다른 블록체인들은 지금 이더리움에 문제가 많고 우리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라고 주장하면서 나왔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자하시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앱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블록체인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결국엔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유명한 회사니까 그 위에 앱스토어 올려주는 거고 예전에 다른 뭐 삼성이나 LG 스토어도 있었고 네. 심지어 T 스토어, 뭐 KT도 스토어가 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애플이랑 구글만 남았잖아요. 와. 그런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엄청 치열하군요. 네. 그래서 좋은 앱을 만들어서 좋은 블록체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점점 더 많은 앱을 유치하기 위한 블록체인 간의 경쟁이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달성한 블록체인이야말로 걔가 만든 가상화폐야말로 진정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폐를 만들고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뛰어들겠네요. 그렇죠. 내가 뭐 각자 꿈이 다 다른데 네. 나는 예를 들어서 리플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얘는 그런 뭐 이더리움처럼 난 앱스토어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제 송금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지금 은행끼리 송금하다 보면 이틀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송금을 하겠다는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리플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각자 비전을 내놓고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열심히 R&D를 해서 실제 실현시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은행끼리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송금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선 당연히 이걸 싫어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기득권을 뺏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모든 이 블록체인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가상화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에서 만든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 나왔고 아하. 거기 가상화폐 클레이. 그다음에 라인도 네이버 라인도 이제 링크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이콘이라든지 우리나라 아르고라든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싸이월드 할 때 그 안에서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도토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됩니까? 맞아요. 도토리, OK 캐시백, 뭐 오케이 캐시백, 해피포인트. 너무 많잖아요. 롯데 L 포인트, 네. 뭐 하나머니, 뭐 우리 각 회사마다 자기 포인트를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카카오는 클레이란 만든 거고 네이버는 링크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지어 자기 생태계 안에 쫙 깔 수 있는 회사들이 자신 있으면 만드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차이는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L포인트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그걸 또 투자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게 좀 희한하죠. 도토리는 옛날에 하나에 100원이었잖아요. 네. 가치 변동이 없는데 이거는 가격이 변하는 도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사람들이 얻고 잃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동폭이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가파르니까 그렇죠. 이게 투기냐 투자냐 이게 화폐냐 뭐 도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멀미나는 등락폭은 가상자산의 뭐 어떤 숙명 같은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원화에 1대1로 패깅하거나 패깅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을 가져가면 네. 1,000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는 달러를 가져가면 이건 이제 가치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머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맨날 가치가 출렁거리는 거는 그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언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법정화폐에 1대1로 고정돼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도 있군요. 그죠. 가상화폐 범주 안에 네.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이 있는 건데 네, 네. 우리는 이제 언스테이블만 보고 모든 가상화폐는 다 가치 변동이 출렁거려서 거래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건데 사실은 가치 변동이 없는 코인도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은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에 1대1로 패깅돼 있는. 그렇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언스테이블한 코인에 관심을 갖게 돼 있죠. 그죠. 재미없죠. 1달러에 그냥 패깅돼 있으면 뭐하러 사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 올랐을 때 이슈가 이제 일론 머스크였어요. 네. 그럼 산업에 있는 분은 일론 머스크 이런 말이 고맙습니까? 아니면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이 산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산업적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말을 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6천만 원을 찍고 하니까 기관들이 들어온다더라. 세상이 드디어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인정한다더라.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분명한 건 점점 지난 10년간 가상화폐가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그게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몇 가지 발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안 들어오던 기관이 우르르 뛰어들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분명히 오르면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제도화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할 정도로 뭔가의 변곡점이 됐었던 건 아니다. 제도화 관점에서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흥분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거 흥분 안 하면 사람입니까? 그쵸.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나스닥 상장사예요. 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우리도 담을까? 그리고 또 그런 근저에는 이제 요새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는 그런 행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100% 이성적인 판단이었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그리고 기업이 자기 유보현금을 비트코인을 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건 하긴 힘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오너십이 강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표철민 대표를 모신 건 가상화폐 전문가기도 하시지만 또 스타트업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신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가상화폐의 뭐 단점, 높은 가격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가상 자산 취급을 망설이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위해서 솔루션을 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겁니까? 저희도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산업에 4년간 있으면서 이제 계속 뭐 다양한 걸 접했는데 그 앞으로 제일 심해질 문제는 저는 이 가치 변동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제 투기의 시장을 넘어서 사용의 시장으로 갈 거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새 결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페이팔도 결제에 쓴다고 하고. 근데 결제하는 도중에도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결제하는 사람인데 저도 손해볼 수 있고 아니면 가맹점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결제 회사가 손해보고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할 때는 사실은 환율도 24시간 변하고 있는데 환전할 때는 제가 환전하는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거든요. 살 때 팔 때 가격이 고정돼 있잖아요. 네. 물론 업데이트 되긴 하지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가치를 고정해 놓은 거거든요. 아하. 가상화폐도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진정으로 송금이나 결제에 쓰이게 하려면 네. 환율을 고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누군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걸 해서 저희가 전 세계 모든 유동성과 가격이 다 달라요. 거래소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가진 데를 쭉 모아서 이제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곳을 모아서 이제 가장 소비자가 좋은 가격으로 환전이나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중간에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기의 시장을 넘어서 사용의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이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이어서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었죠. 특히 지난 3년 동안. 네. 이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근데 또 요즘 또 너무 웃긴 게 네. 그렇게 만나달라던 회사들이 이제는 서로 찾아와요. 확실히 바뀌었군요. 4년 동안. 그거는 그래서 이제 투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뭐 회사로서는 요즘 상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표 대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좀 안정화되겠습니까? 그 시점을 뭐 무릎팍도산 아니니까 맞추실 수는 없어도 네. 뭐 변곡점이 되는 상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올 초에 캐나다 증권거래소가 그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습니다. 네. 그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만에 6천억 정도가 모였고 미국에서 지금 ETF까지는 아닌데 그 장내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게 2조 원 정도밖에 없다가 지금 1년 만에 40조 이상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MTS 이런 핸드폰 그냥 그 트레이딩 앱을 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실물을 사는 게 아니라 ETF 같은 걸 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유럽은 이미 2015년부터 ET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권 내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장내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요. 제가 요거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근데 대표님 어떡하죠? 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저희가 월요일에 생생주치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다음 주라도 시간을 정해서 요 지금 구체적인 투자의 이야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아닙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